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민에듀 코칭 대표 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 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코칭과 학습 코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아마 강의 제목에 끌려서 오셨을 텐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강의 진짜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어떠세요? 제목이 확 꽂히시죠? 그죠? 사춘기 아이와 싸우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게 하면서 놀랍게도 관계까지 좋아지는 그런 대화법.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근데 왜 이걸 제목으로 안 썼느냐? 왜일까요? 네, 첫째, 일단 제목이 너무 길고요. 그쵸? 둘째, 솔직히 싼 티가 나서 못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제목에 얽힌 비하인드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 강의를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수업을 들으려 신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잘 키울지 고민하는 분들이 오신 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과연 뭘까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수강생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라 그런지 선뜻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뭐냐, 이 질문에 답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잘 컸다면, 예를 들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컸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생이라면 근데 아이가 되게 잘 컸어. 그때 우리 아이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대학생 정도 되었을 때 아이가 정말 잘 자라주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 조금 더 미래로 가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직장인 혹은 사회인이 되었다면 아이가 정말 잘 컸다는 그 상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걸 조금 더 이미지화 시켜볼게요. 우리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보이는 문은 현관문, 우리 집 현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학교 다녀온 아이가 끽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아이가 뭐예요? 중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 아이고 이 녀석 정말 잘 컸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라면 과연 들어서는 아이 표정은 어떨 것이며 딱 들어서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정말 아들 잘 키웠구나, 우리 애 잘 키웠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같은 의미로 이번에는 아이가 조금 더 커서 대학생이 된 겁니다. 그럼 대학생이 된 우리 아이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우리 아이 정말 잘 컸네 라고 생각이 들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장성해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다 컸죠. 직장인 혹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때 아이가 집으로 들어서면서 어떤 모습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 밥 먹었어? 근데 얘가 피곤해요. 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애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잘 키웠다는 건, 즉 아이가 잘 커주었다는 건 일단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더라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아들이라면 건장한 체격에 밝은 표정을 지닌 모습이면 좋겠고, 또 딸이라면 어떨까요? 건강한 건 마찬가지일 텐데 늘씬한 모습에 밝은 표정을 지닌 아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학생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건 학생 시절에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하게 공부를 1등하고 2등하고 이걸 잘하기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도적인 면이랄까요? 부모가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좀 알아서 해야 할 공부를 잘 해내는 것. 그렇게 커준다면 우리 아이 정말 잘 컸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사회생활 하고서 괄호로 친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거죠.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갔을 때 학교나 학교 친구들 또는 사회에 나갔을 때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잘 하고 할 일도 잘 해내고 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모습 이런 느낌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참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좀 미흡하다든지 아님 조금 심한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가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를 가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맞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이런 느낌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얘가 분명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알아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에만 빠져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밥 먹으러 안 나온다든지 이런 느낌으로요. 뭔가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몰두해 있을 때 어떨까요? 내가 바라는 것과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조금 더 컸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은. 그런데요.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아니면 처음에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희망한 학과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켜보다가 다 답답해서 너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엄마 나는 꿈이 없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엄마가 뭘 알아? 이런다든지 속을 말 그대로 벅벅 긁는 거죠. 이런 장면 아니면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잘 못해가지고 주변이나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이미지를 약간 좀 저작권이 없는 걸 쓰다 보니까 좀 과장된 느낌 들긴 하지만요. 어쨌든 상황은 잘 이해되시죠?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아니면 그나마 어울리는 친구들이라는 애들이 있긴 한데 하나같이 불량해 보이는 데다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죠. 심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진짜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애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다 뭐다? 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잘 부르진 않지만 정말 선생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부모님을 호출하는 경우 어떨까요? 엄마 좀 모시고 와 라는 얘기를 애가 나한테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슴이 철렁하겠죠. 우리 애가 뭘 잘못했을까? 무슨 일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둘러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의 현실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인내심을 시험하는 느낌, 기대치를 계속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힘드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계신 걸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나는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실제 일어나는 현상 이런 일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날 것만 같은 현상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런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왔다면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 뭔가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문에 아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은 뭐예요? 반대 상황에 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이런 상황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실의 갭을 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세상이 정말로 빨리 변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 AI라든지 챗 GPT라든지 그래서 막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엄청 발달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아이를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려면 잘 키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불안이 되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아이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미운 감정 들고 또 서운하고 또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이제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뭐예요?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이유는 정말로 내가 변화를 지금부터 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거나 만약 그럴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없애게 할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게 아마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의미이자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강이었습니다.